이제 453쪽입니다. 뽀타바다경입니다. 그래서 부제로 인식의 문제, 자아의 문제를 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인식이 어떻게 되느냐? 인식이 자아냐? 그죠? 인식이 이제 소멸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문제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야기하는 인식의 문제. 인식이 뭔가 하면 금강경에서 말하는 이게 상입니다. 금강경은 뭡니까? 사상의 척발을 이야기하죠. 그죠?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여기서 그 모양 상자로 우리 구마라접 스님이 이걸 상을 모양 상자로 옮겼을 뿐입니다. 이 상자하고 이걸 원어로는죠. 빨리어로는 산야고요. 산스크리트로는 삼전야라고 이렇게 됩니다. 이랬는데, 그죠? 이걸 이제 구마라접 스님은 모양상자로 옮겼고, 현장 스님은 생각상자로 옮겼습니다. 그래서 금강경은 원형 우리 이제 대승불교를 대표하는 경이잖아요.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중국 역경사에서 찬란히 빛난 6분 스님들이 금강경은 다 옮겼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뭡니까? 금강경은 절대적으로 구마라접 스님 번역만이 통용되고 있죠. 그죠? 100% 구마라접 스님 번역만이 통용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실은 일종의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상을 가지지 말아 해놓고 뭡니까? 금강경에는 구마라접 스님 번역이라는 그 상에 빠지가 있거든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래갖고, 그죠? 이 제일 중요한 키워드를 이 직역을 하면 이는 생각상조로 옮겨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말로 요새 하면 인식이고요. 영어로는 퍼셉션으로 옮깁니다. 인식으로 옮겨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구마라접 스님 번역의 가장 큰 특징은 보면은 의역입니다. 의역. 그죠? 그래서 우리 여기 경북대학 심리학과에 있는 조현춘 교수님이라고 정년퇴직 하시는가 몰라요. 그래서 우리 경전들을 있잖아요. 한국 가사체로 옮긴다 해서, 그죠? 많이 그걸 하시는 분인데, 제가 그 금강경 역회를 옛날에 낸 적이 있잖아요. 그죠? 한국 들어서 처음 그걸 했는데, 이제 그분이 시가 말하면요. 그 금강경 역회를 보고 뿅 갔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인정을 안 한다고 받아들이시는 거. 그 다음에 얘를 만날 때 있잖아요. 당신이 읽고 있던 그 금강경 책이라고 가져왔는데죠. 앞뒤 표지가 다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책이 이만큼 부갖고 두 회가 돼 있었어요. 쉽게 말하면 그만큼 많이 봤다 이겁니다. 예. 그래갖고 그걸 하도록 그래서 이거 뭐 그런 적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그걸 했는데 그래서 있잖아요. 왜냐면 경북대학 심리학과 교수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하는 거죠. 그거를 가지고 그죠? 구마라접 스님이 얼마나 의역을 했는가 이걸 있잖아요. 싹 다 조사를 해봤대요. 300 몇십 군데를 의역을 했더라고. 저는 책임 못 진다 그랬어요. 그분은 교수님이니까 있잖아요. 제가 금강경 역회 해놓은 거 있잖아요. 그 1대1 대역을 다 해놨잖아요. 그거 하고 다 대조로 본 게 300 몇십 군데가 구마라접 스님이 의역을 했더라. 그 정도로 지금 말하면 의역을 많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의역이 뭡니까? 모양상자로 옮겼어요. 그죠? 이거 원어로 보면 생각상자로 옮기게 되거든요. 6분 중에 5분은 뭡니까? 중국에서 다 생각상자로 옮겼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런데 구마라접 스님만 모양상자로 옮겼습니다. 그럼 이거를 제가 그 평가를 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평가를 해야 되겠죠? 제가 높이 평가할까요? 낮게 평가할까요? 예? 아닙니다. 높이 평가합니다. 구마라접 스님을 제가 낮게 평가할 수가 없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큰 스님 중에 큰 스님. 왜냐면, 그죠? 자, 구마라접 스님은 왜 이제 생각상자로 안 옮기고 모양상자로 옮겼을까? 저는 이거를, 그죠? 고정관념으로 봤다는 겁니다. 구마라접 스님은. 그죠? 고정관념 있잖아요. 그냥 인식 정도가 아니고 뭡니까? 인식이 딱 고차가 된 거 있잖아요. 그렇게 보셨기 때문에 모양상자로 옮겼다. 제가 그 금강경 역회 그런 식으로 해놨습니다. 이거를 평가해 준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죠, 몇몇 평가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또 진짜 결국 할머니 또 지자랑입니다. 또 지자랑하고 있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좀 인정이 되시죠? 구마라접 스님은 뭡니까? 일반 그냥 인식으로 본 게 아니고 금강경에 나오는 이 삼냐는 고정관념으로 봤다는 겁니다. 그렇죠? 무슨 고정관념입니까? 우리 대표적인 자아가 있다는 고정관념. 자아가 있다는 인식 정도가 아니죠. 자아가 있다는 고정관념으로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생각상자가 아니고 모양상자로 옮기셨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 다음 뭡니까? 저는 인상을 개아라고 옮깁니다. 개별적 자아가 있다는 고정관념. 그 다음 뭡니까?
중생이라는 실체가 있다는 고정관념. 그럼 수자상은 뭡니까? 요새 말하면 영혼입니다. 이거 한국에서 제대로 한 사람이 제가 최초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뭡니까? 수자상 해나니까 뭡니까? 우리 이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중에 수자상이 이해하기 제일 힘들잖아요. 도대체 이 수자상이 뭔가? 그렇죠, 그죠? 그리고 저 대불륜 교부장 출신이잖아요. 그래 어떤 스님은 뭡니까? 이거를 뭡니까?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 왜냐면 목숨 숫자가 있으니까 있잖아요. 실제로 지금도 그런 식으로 대가 있는 게 있어요. 오래 살고 싶다는 생각 뭐 해란데 뭡니까? 원어로 딱 보면 지화입니다. 지화는 자연학에서 주장하는 고정불변하는 실체입니다. 궁극적 실체로 자연학에서 인정하는 겁니다. 지화는 딱 요새 말하면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입니다. 영혼입니다. 영혼. 그게 이해가 다 돼버리죠. 그죠? 어떤 고정불변하는 영혼이라는 고정불변하는 실체가 있다는 잘못된 고정관념. 이렇게 봤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예, 정확한 설명입니다. 예, 그래서 그죠? 그래서 제가 왜 저런 말은 지금 뽀타빠다 경에서 다루고 있는 것도 바로 그 상의 문제라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뭡니까? 쉽게 말하면 부처님 말씀은 뭡니까? 이 인식이라는 것은 변한다 이겁니다. 됐죠? 이 인식이라는 것은 변한다. 고정대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인식의 문제를 했죠. 그죠? 그리고 저 뒤에 가면 나옵니다. 자아라는 것도 결국은 뭡니까? 인식의 문제에 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우리 금강경 있잖아요. 금강경이 강조하는 상이, 우리 금강경이 이제 대성경이잖아요. 우리 초기 불교적인 근원을 찾으라면은 저는 이 포타빠다경을 들고 싶다. 이제 이런 이야기 하려고 저걸 했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뭡니까? 이제 인식의 문제입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포타빠다라는 그때 당시 유명한 또 그죠? 이제 유행성 이분은 뭡니까? 이제 또 한 사람이 또 새로 등장하죠. 유행성입니다. 그죠? 말 그대로 유행성은 뭡니까? 유랑잡성. 그죠? 우리 그 수자들 중에서 뭡니까? 유랑잡성이 많잖아요. 한국이 요새는 그만큼 좋아져서 어떻게 보면 세상이 각박해지고 있잖아요. 우리 각 출가했을 때만 해도 뭐 유랑잡성들이 많았어요. 유랑잡성 주특기가 뭡니까? 절마다 가서 뭐 내놔라 그럽니까? 약값 내놔라 그럽니다. 우리 그 사람이 먼저 그죠? 이제 옛날에 했던 스님들부터 들은 이야기 있죠, 그죠? 예, 가는 데마다 약값 내놔라 그러는데 요새는 뭐 휘발유값 내놔라 그런다 하더라고요. 그런 어쨌든 그죠? 이제 유랑잡성입니다. 그래서 유행성은 말 그대로 있잖아요. 무리를 지어서 떠돌아다니면서 이제 이게 뭡니까? 그 수행하는 집단. 이렇게 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무렵에 포타빠다 유행성은 됐죠, 그죠? 부처님께서 사와티 제타와나에 머무실 때입니다. 이제 그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주를 한번 보겠습니다. 453쪽입니다. 자, 본경은 인식과 인식을 하는 자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존재하는가를 두고 세종과 포타빠다라는 유행성이 전개해가는 여러 측면의 다양하고 심도 깊은 대화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경제목도 포타빠다경이고 중국에서는 포타바루경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한자를 포타바루로 읽죠. 그런데 아마 모르긴 해도 지금 중국 사람들이 이 한자를 읽으면은 포타빠다에 가깝게 발음할 겁니다. 됐죠, 그죠? 한번 발음 우리가 중국 사람하고 다르게 하자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역대에서 장암경 24번째 경에 포함돼서 전승되어 옵니다. 그래서 본경에서 말하는 인식은 단순히 대상을 무엇이라고 아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본경에서 말하는 인식은 매 순간 촐랑대는 그런 종류의 인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수행을 통해서 실현되는 삼매의 경지 혹은 경계에서 드러나는 고상한 인식, 실제로 그죠? 그 수쿠마 산야라고 문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고상한 인식이라고 옮겼습니다. 자, 말하고 이는 사문들이 삼매 수행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일종의 이념이나 이상향 등을 나타내는 수레이다. 그러므로 본경에서 말하는 인식, 즉 산야는 자아라는 인식, 중생이라는 인식, 영혼이라는 인식, 계하라는 인식, 즉 아상, 중생상, 수자상, 인상. 실제로 금강경 원어에는 이런 순서로 나타납니다. 아인, 중생, 수자로 그죠?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아, 중생, 수자, 인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대표되는 금강경의 사상과 일맥상통한다 했습니다. 역자는 본서 제1권에서 가장 중요한 경 세 가지만을 들라면 주저하지 않고
법망경, 사문가경, 본경을 든다.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그래서 저는 우리 대한불교 조계종의 소위경전인 금강경, 대승경전 금강경의 그죠? 연원이 어디냐? 초기 불교에서 그 연원을 찾아보러 한다면 저는 이 포따바다경을 들고 싶다.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그 뒤에 뭐 줄을 쭉 짜는데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 포따바다 유행성은 뭡니까? 455쪽입니다. 300명 정도의 많은 유행성의 회중과 함께 빈두가 나무로 에워싸여 있고 하나의 강당으로 가진 말리가 원림, 이거는 어딘 거 한번 쭉 줄을 보시면 됩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세종께서 이런 생각이 드셨다. 456쪽입니다. 지금 걸식을 위해서 사화티로 들어가는 것은 너무 이르다. 나는 이제 하나의 강당만 있는 말리가 울림으로 포따바다 유형성을 만나러 가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다 인연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쯤 뭡니까? 포따바다 그저 300명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잖아요. 가서 어떤 대화를 나누면은 이 사람들한테 그죠? 큰 향상할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서 그죠?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포따바다 유행성이 있는 이 원림으로 이제 가십니다. 그런 게 뭡니까? 그때 457쪽입니다. 포따바다 유행성과 이제 그 제자들은 뭡니까? 포따바다 유행성은 많은 유행성의 무리와 함께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시끄럽고 큰 목소리로 여러 가지 쓸데없는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쓸데없는 이야기 뭡니까? 왕의 이야기, 도둑 이야기, 대신 이야기, 군대 이야기, 이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뭡니까? 이 시정 잡배들이 하는 있잖아요. 출가자는 뭔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 법담을 나눠야죠, 그죠? 법다운 이야기, 그러니까 수행의 이야기나 교학의 이야기나 법다운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뭡니까? 외도 유행성들은 이제 그 온갖 뭡니까? 세속적인 이야기, 그러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뭡니까? 요새 뭐가 들어갑니까? 아이돌 반드시 들어가야죠, 그죠? 아이돌 이야기가. 그래서 신문에도 맨날 아이돌 이야기 나오잖아요, 그죠? 말로 그거 내는 거 몰라요. 누가 뭐 어째 하다가 뭐 어째 됐다 했잖아요. 아이고 뭐 들으면 불쌍해 죽겠고, 그죠? 근데 그 사람들도 그런 재미로 사는가 봐요. 매수금 안 타면 또 그죠? 그게 안 되고 막 그런 값습니다. 그래서 그죠? 한번 보십시오. 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아이돌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죠? 한번 볼까요? 그죠? 자, 왕의 이야기, 왕의 이야기는 정치 이야기겠죠? 도둑 이야기, 요새 신문에 보면, 그죠? 온갖 그 세설, 잡설하고 똑같죠, 그죠? 도둑 이야기, 대신 이야기, 군대 이야기, 겁나는 이야기, 전쟁 이야기, 음식 이야기, 음료수 이야기. 요새 맞죠, 그죠? 맨날 이런 거 텔레비만 틀면, 그죠? 예, 맨날, 그죠? 그죠? 맞죠, 그죠? 요리하는 거는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 거 몰라요, 그죠? 예. 음료수 이야기, 그죠? 칠성 사이다, 뭐, 그죠? 코카콜라, 그죠? 옷 이야기에 딱 맞죠? 그죠? 무슨 배우가 무슨 옷 입었다 했잖아. 아이고, 무시라, 그죠? 침대 얘기 맞죠? 침대는 에이스다. 에이스는 과학이다. 그거 있죠? 그죠? 다 의대에 저작권 내야 돼요. 부처님한테 저작권 다 내야 돼요. 부처님께서 2600년 전에 쓸데없는 이야기로 있잖아요. 요새 텔레비 나오는 거 전부 다, 그죠? 그거 다 하고 계십니다. 그죠? 맞죠? 침대 이야기는 왜 넣어놨을까요? 요새 얘기는 뭐 한국 에이스 침대 부처님 2600년 다 하셨어요. 아니면 화한 이야기 맞죠? 이러면 꽃 이야기는 먹고 살만하니까, 그죠? 그죠? 향 이야기, 친척 이야기, 탈 것이 뭡니까? 자동차, 그렇죠, 그죠? 예, 뭐 BMW, 뭐 어쩌고 저쩌고, 그죠? 예, 똑같습니다. 마을에 대한 이야기, 성읍에 대한 이야기, 도시에 대한 이야기, 맞죠, 그죠? 강남에 어디 투자하면, 그죠? 떼돈을 벌고 있잖아요.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죠? 그러면 나라에 대한 이야기, 맞죠, 그죠? 엄마야, 여자 이야기, 맞다, 그죠? 영웅 이야기, 맞죠? 영웅의 시대잖아, 그죠? 거리 이야기, 우물 이야기, 전에 죽은 자에 관한 이야기, 하찮은 이야기, 세상의 기원에 대한 이야기, 바다에 관련된 이야기, 이렇다거나 이렇지 않다는 이야기들. 여기는 27개입니다. 여기에다가 이제 5가지를 더 넣어서 청정도로는 32가지 쓸데없는 이야기라고 정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보면은 요거는 법망경 앞에 주에 있잖아요. 예, 95쪽 그 주에 보면은 5가지 쓸데없는 이야기 그거 다 해놨습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왜 이렇게 자세한 걸 여기 적어 놨을까요? 내 제자들은 이런 말 하지 마라. 맞죠, 그죠? 근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도 보면 다 이 이야기입니다, 지금. 맞죠, 그죠? 예. 저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이제 쓸데없는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포따바다 유행성은 부처님 오시는 걸
보고 있잖아요. 아, 이제 조용하자, 조용하자. 이리 된 겁니다. 그죠? 이제 그래서 이제 사문고 따님께서 오고 계십니다. 저 존자께서는 조용함을 좋아하고 조용함으로 단련되고 조용함을 칭송합니다. 이제 우리 회중이 조용함을 알면은 그분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죠? 조용히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다가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어서 오십시오 세존이시여 저희는 세존을 환영합니다. 이제 어쩌고 저쩌고 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그죠? 보답받아요. 그대들은 무슨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지금 모였는가? 그리고 그대들이 하다만 이야기는 무엇인가?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니까 보답받아 6번에서 뭐랍니까? 자,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지금 앉아서 한 이야기는 그냥 두십시오. 그 이야기는 세존께서 나중에 들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세존이시여 근래 며칠간 여러 외도 사문 바라문들이 토론 장소에 모여서 함께 자리했는데 그때 존자들이여 어떻게 해서 인식의 소멸은 있게 됩니까? 이게 이제 토론 장소에서 있는 거죠. 우리 그죠 논의 주제였다는 겁니다. 됐죠, 그죠? 자, 그래서 그죠? 인식의 소멸에 대한 이야기가 생겼습니다. 거기서 어떤 자들은 그래서 거기서 있었던 이야기를 어떻게 해서 인식은 소멸하는가를 네 가지로 지금 보답받아 유행성이 정리해서 부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번은 뭡니까? 자, 인식의 소멸은 뭡니까?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이 인간의 인식은 일어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한다. 일어날 때는 인식하는 자가 되고 멸할 때는 인식이 없는 자가 된다. 그래서 원인과 조건 없이 문득 있잖아요, 그죠? 예, 인식이 일어나기도 하고 소멸되기도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2번은 뭡니까? 459쪽입니다. 그것을 두고 다른 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자, 존자들이요. 인식이야말로 인간의 자아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죠? 그것은 다가오기도 하고 물러가기도 한다. 자, 다가올 때는 인식하는 자가 되고 물러갈 때는 인식이 없는 자가 된다. 그래서 자아니까 이거는 뭡니까? 일어나고 사라지는 문제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오고 가고로 이야기를 해버립니다. 됐죠, 그죠? 오고 간다는 것은 자아는 있다는 말이죠. 자아가 있는데 올 때는 인식이 있고 갈 때는 인식이 없다.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인식이 바로 자아다.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그 밑에입니다. 그러면요. 자, 큰 신통과 큰 위력을 가진 사문바라문들이 있어서 그들은 사람의 인식을 집어넣기도 하고 빼내기도. 와, 실제로 좀 그렇죠, 그죠? 신통력이 뭡니까? 능력이 대단한 그죠? 무당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죠? 큰 위력을 가진 사문바라문들이 있어서 인식을 집어넣기도 하고 빼기도 한다는 겁니다. 집어넣으면은 인식하는 자가 되고 빼가 버리면은 뭡니까? 빼낼 때는 인식이 없는 자가 된다. 이게 이제 세 번째 토론장에서 나온 세 번째 의견입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자, 큰 신통력과 큰 위력을 가진 신들이 있다는 겁니다. 됐죠? 신들이 있어갖고 그들은 사람의 인식을 집어넣기도 하고 빼내기도 합니다. 집어넣을 때 인식하는 자가 되고 빼낼 때는 인식이 없는 자. 이거는 어떻게 뭐 절대자가 있자는 거 있잖아요. 그 이제 신들이 있어서 신들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네 가지로 지금 이야기가 정리되어서 나왔다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합니까? 460쪽입니다. 자, 그래서 참으로 세존이 계시는구나. 참으로 선석께서 계시는구나. 그분이야말로 이런 법들에 아주 능통한 분이시지라고. 자, 세존께서는 인식의 소멸에 대해서 능숙하시고 그 본성을 잘 아시는 분입니다. 자, 세존께서는 참으로 어떻게 해서 인식은 소멸합니까? 질문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해서 인식은 소멸합니까? 이것이 이 뭡니까? 보답받아 유행성의 질문의 핵심입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뭐라 대답하셔야 될까요? 이렇게 해서 인식은 소멸한다. 됐죠? 그죠? 다른 데서는 뭡니까? 그래서 뭡니까? 어떻게 해서 인식이 소멸하냐? 일반 사문 바라문들은 뭐라 했어요? 야, 뭐 어떻게 해서 소멸하면 문득 소멸한다. 이게 1번이죠. 그죠? 시도 때도 없이 문득, 그죠? 아무 이유도 없이 대한불교 조계종 수자들이 그랬죠. 어떻게 깨닫습니까? 문득 깨닫. 저처럼 있잖아요. 한국 가나선을 정리하는 사람, 멋지게 정리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는 왜 이렇게 멋지게 정리합니까? 새가 빠지게 해봤거든요. 저는 화두가 들려서 출가했습니다. 강원 가르쳤는데 출가 안 했습니다. 예, 바로 출가해서 군대 갔다 바로 선방 갔어요. 그러고 새가 빠지게 했어요. 그래서죠. 대한불교 조계종 가나선의 특징 딱 두 자로 요약됩니다. 화두는 어떻게 됩니까? 일러라! 화두는 어떻게 됩니까? 일러라! 어떻게 된다 했어요? 무대뽀로 됩니다. 맞죠? 무대뽀는 경상도 정신 맞죠? 예? 맞죠? 예? 무대뽀로 그렇게 무대뽀로 됩니다. 맞죠? 이 무대뽀가 뭡니까? 은산철벽입니다.
선종용어로 하면 은산철벽으로 들어야 됩니다. 언어가 개입되면 이건 뭡니까? 화두 드는 게 아니죠. 앞뒤가 딱 끊어져야 됩니다. 이게 뭡니까? 요새 말하면 무대뽀입니다. 됐죠? 무대뽀로 됩니다. 자, 무대뽀로 화두를 듣는데 어떻게 해서 깨닫습니까? 일러라! 이러면 뭡니까? 문득 깨닫는다. 이 문득 깨닫는 이 문득이 뭡니까? 돈수입니다. 너무나 굉장한 말이라서 말이 안 나오죠, 지금.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그죠? 근데 저처럼 이렇게, 그죠? 경상도 말로 있잖아요. 멋지게, 이게 우리 성철 큰 스님께서 정리한 은산철벽과 돈수입니다. 됐죠? 무대뽀와 문득. 됐죠? 그죠? 문득, 이게 뭡니까? 인식은 어떻게 해서 소멸합니까? 문득 소멸한다. 됐죠? 요게 1번 논입니다. 그렇게, 여기서 말하는 앞에서 1번은 뭡니까? 대한불교 조계종 수자들의 의견입니다. 됐죠? 인식은 어떻게 소멸합니까? 어떻게 소멸? 아무 이유도 원인도 없다. 뭐. 문득 소멸해빈다. 맞죠? 그런데 2번은 뭡니까? 2번은, 앞에 뭐 했어요? 예. 야, 자아가 있다. 인식이 소멸한다는 것은 자아가 떠났다. 됐죠? 그죠? 자아가 떠났을 뿐이다. 요게 뭡니까? 요거는 뭡니까? 예, 한국 또 큰 스님들, 그게입니다. 그죠? 예. 자아가, 그죠? 바로 인식이다. 세 번째는 뭡니까? 예, 큰 신통력이 된 대단한 사문이 뭡니까? 딱 잡아 넣으면 뭡니까? 인식이 있고 싹 빼내면 뭡니까? 인식이 없는 자다. 됐죠? 그죠? 4번은 뭡니까? 예, 어떤, 그죠? 절대 없는 절대자라는 신이 뭡니까? 딱 잡아 넣으면, 그죠? 인식이 있는 자고 쏙 빼내면 뭡니까? 인식이 없는 자다. 요렇게 설명합니다. 됐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뭡니까? 부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460쪽입니다. 첫 번째 부처님 말씀은 뭡니까? 원인과 더불어 인식은 일어나고 소멸한다. 원인도 결과 그거 없이 문득 소멸한다가 아니고 원인이 있어서 원인과 더불어서 일어나고 원인과 더불어서 소멸한다. 이게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원인으로 인식은 일어나고 소멸하느냐 이걸 이제 말씀하시면서 뭡니까? 우리 사문강에서 정리한 우리 그 뭡니까? 개학의 정연구와 정학의 정연구 있잖아요. 요거를 쫙 가져오십니다. 그래서 7번은 뭡니까? 자, 여기 원인도 없고 조건도 없이 인간의 인식은 일어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한다라고 말하는 사문 바라문들은 처음부터 틀렸다. 그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가? 포탑받아요. 원인과 더불어 조건과 더불어 인간의 인식은 일어나기도 하고 멸하기도 하기 때문이다. 어떤 인식은 공부지음에 의해서 일어나고 어떤 인식은 공부지음에 의해서 사라진다. 됐죠? 그래서 그 원인으로 부처님께서 들고 계시는 건 공부지음입니다. 요새 우리 쉽게 말하는 수행입니다. 됐죠? 그죠? 수행을 하면은 수행이라는 그 조건에 의해 가지고 어떤 인식은 일어나고 어떤 인식은 사라진다는 겁니다. 됐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있잖아요. 이 수행 공부지음이라는 것을 이제 들고 오십니다. 그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그 490 그 2번 주에 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 밑에 그 주에 보면 세종께서는 이하 본경 10번에서 16번 문단에서 공부지음에 의해서 초선부터 무소유치까지 7가지 산야, 즉 인식이 각각 일어나고 이런 인식들이 일어날 때 그 이전의 삼昧경지에 있었던 인식, 즉 산야는 소멸한다고 설하신다. 세종께서는 이처럼 공부지음에 의해서 어떤 산야, 즉 인식은 일어나고 어떤 산야는 소멸을 한다고 공부지음 원어로 해야죠. 식하를 강조하고 계신다. 인식은 고정불변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수행의 경지에 따라 바뀌면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는 것이다. 됐죠? 그래서 그죠? 인식은 공부지음에 의해서 일어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 이것이 부처님의 결론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보면 아무 조건도 없이 인식이 생겼다가 사라진다. 말도 안 되죠? 그죠? 됐죠? 예? 그렇죠, 그죠? 예. 이걸 보고, 그죠? 예. 뭐랄까. 이거 볼펜. 이거 볼펜은 인식이 왜 일어났어요? 왜 일어나고 볼펜을 봤으니까 일어났지. 맞죠, 그죠? 눈과 대상과 눈의 아르마리가 작용해서 뭡니까? 감각 접촉이 일어나서 어떻게 됩니까? 이 감각 접촉에 의해서 뭡니까? 어떤, 그죠? 인식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래서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인식이 일어난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죠? 이렇게 말씀하시고 특히 뭡니까? 우리가 그러면 뭡니까? 지금 부처님은 뭡니까? 아무런 볼펜을 보고 이 인식이 왜 했냐? 이런 차원을 갖고 부처님 말씀하셨겠어요? 아니죠?
저는 뭡니까? 수준이 낮은 사람이니까 이거를 보고 인식은 조건이 있어야 한다.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결국은 삼계 대도사시고죠. 부처님의 설법은 뭡니까? 상대방으로 하여금 궁극적인 행복인 열반을 실현하게 하는 것이 부처님의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인식의 문제도 뭡니까? 여기서 부처님께서는 공부점이라는 조건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을 알겠죠? 어떻게 인식이 일어나고 사라진 조건이 공부지음만 있겠습니까? 무슨 말씀을 알겠죠? 그런데 왜 부처님께서는 해필이면 여기서 공부지음이라는 것을 가지고 와서만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그거 말고는 부처님이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맞죠? 그죠? 에? 성가하러 갑시다. 이 부처님이 말씀하셔야 됩니까? 에? 부처님이 그죠? 6월 13일은 선거일입니다. 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선거하러 갑시다. 우습죠 정말로. 그죠? 맞죠? 그럼 제가 이렇게 하면 와 그러면 불교는 선거를 하지 말라고 가르친다 그런 겁니까? 아니죠. 선거를 하냐 안 하는 건 불교 차원하고는 아무 관계 없는 겁니다. 맞죠? 그렇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는가 하면 왜 해필이면은 우리 인식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볼펜을 봤을 때는요, 볼펜한 인식이 날 때는 여러 조건이 있어 이렇게 이런 말씀도 하실 수 있는데 왜 해필이면은 부처님께서는 공부지음이라는 조건을 갖고 말씀을 하셨느냐? 그 중요성을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됐죠? 그게 불교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공부지음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일어나는 인식과 급 사라지는 인식을 조목조목 여기서 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됐죠? 와, 그거 말고는 없다. 누구 마음입니까? 오야 마음이죠. 누가 오야입니까? 에이, 마이크 들은 사람이 오야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대로 떠들잖아요. 그래도 기분이 나빠도 제가 오야니까 말씀을 안 하고 지금 점잖게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 경에서 오야는 누굽니까? 죄송합니다. 자꾸 오야가 일본말이라 하대요. 그죠? 우리는 어릴 때 하도 부산지 쪽 오야란 말을 하도 많이 써갖고 나는 뭐 사투리인 줄 알았어요. 근데 뭐 일본말을 하더라고. 에이, 뭐. 근데 무조건 그래 됐어요. 그죠? 자, 이 경에서 오야는 누굽니까? 당연히 부처님이시죠. 그죠? 그럼 오야인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조건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수행에서 제일 긴요한 것을 갖고 말씀을 하시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공부지음이라는 조건을 딱 제시를 하셨다. 됐죠. 그죠? 요 정도는 해설을 해야 됩니다. 됐죠.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공부지음을 통해서 뭡니까? 일어나는 인식과 사라지는 소멸하는 인식을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공부지음 나오면 뭐부터 해야 됩니까? 자, 세존이 이 세상에 출현하신다. 그래서 우리, 그죠? 그 사문강에서 정리한 그 뭡니까? 461쪽에 보면, 그죠? 이제 뻗다뻗다 여기 열애가 이 세상에 출현한다. 됐죠? 딱 그 정인구를 그대로 가져오십니다. 그리고 그는 법을 설한다. 됐죠? 그 법을 듣고 어떻게 됩니까? 열애의 믿음을 가진다. 믿음을 가지면 어떻게 합니까? 461쪽 맨 밑에 해주고, 그죠? 집을 떠나 출가한다. 맞죠? 출가하면 뭐 합니까? 출가하면 뭐하기는 1번 뭡니까? 멍 때리고 앉아있다. 맞죠? 그죠? 와, 출가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멍 때리고 앉아있다. 저는 어떻게 합니까? 출가해서 뭡니까? 배가 터지도록 먹는다. 맞죠? 그죠? 그죠? 그럼 뭡니까? 3번은 뭡니까? 먹기는 뭘 먹고, 뭐해? 뭘 해야 됩니까? 예. 코를 드릉드릉 골면서 누워 잔다. 맨날 누워 잔다. 맞죠? 그죠? 예? 그럼 말이 안 되죠? 그럼 출가해서 뭡니까? 예. 계목으로 단속한다. 됐죠? 그죠? 와, 계목 단속 안 하면 안 되느냐? 부처님 말씀입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죠? 그래서 개를, 어떻게 해서 개를 구족하는가? 460, 이거 다 했습니다. 그래서 짧은 기르게, 중간 기르게, 긴 기르게, 여기 다 생략했어요. 그렇게 하고, 그죠? 그럼 8번에서 뭡니까? 개로서 잘 단속하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두려움을 보지 않는다. 됐죠? 그죠? 그리고 이와 같이, 그죠? 자, 그 맨 마지막 줄입니다. 462쪽 맨 밑에입니다. 안으로 비난받지 않는 행복을 경험한다. 그렇지요. 그죠? 나무 비난하면 뭐가 안 들으면 되지. 글쎄요. 그죠? 남이 비난하는 거 정말 괴롭죠. 요새 우리 조계종 보면, 그죠? 참 할 말이 없어요. 그죠? 근데 내가 어떻게 보면 다 존경하는 스님들인데, 그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비구는 개를 구족한다. 됐죠? 그래서 우리 개의 구족입니다. 그 463쪽의 결론입니다. 그죠? 제일 위에 개를 구족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상 개의 구족은 사무각인요 나온다. 줄을 다 놨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두 번째는 뭡니까? 삼매의 구족입니다. 됐죠? 그러면 비구는 어떻게 감각의 대문을 잘 지키는가? 우리 앞에 다 했죠. 그죠?
그렇게 해서 마음 챙기고 알아차림을 갖추고 얻은 필수품으로 만족하고 그다음 뭡니까? 5가지 장애를 극복하죠. 그죠? 5가지 장애를 극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죠? 그다음에 464쪽에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제 초선을 구족하여 머물죠. 그죠? 10번입니다. 밑에서부터 세 번째 줄입니다. 자, 그래서 그죠? 자, 또 몇 줄 또 올라가겠습니다. 초선의 전구가 뭡니까? 그는 감각적 욕망들을 완전히 떨쳐버리고 해로운 법들을 떨쳐버린 뒤 일으킨 생각과 저고찰이 있고 떨쳐버렸으면서 생겼으며 희열과 행복이 있는 초선을 구족하여 mon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이게 심사희락정 5가지 선의 구성 요소를 구성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인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자, 초선을 구족하여 머물면은 무슨 인식이 없어집니까? 그 이전에 있었던 감각적 욕망의 인식은 소멸한다. 그렇겠죠?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감각적 욕망의 인식은 소멸하고 이때는 오직 떨쳐버리면서 생겼으며 희열과 행복이 있는 미묘하고 참된 인식만이 있다. 됐죠? 그죠? 감각적 욕망은 사라지고 미묘하고 참된 인식이 있다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이때는 오직 펼쳐버려서 생겼으며 희열과 행복이 있는 미묘하고 참된 인식을 가진 자만이 있다. 됐죠? 그 참된 인식이 있으면 참된 인식을 가진 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어떤 인식은 공부지음에 의해서 일어나고 어떤 인식은 공부지음에 의해서 사라진다. 이것이 공부지음입니다. 됐죠? 앞에서 뭡니까? 부처님께서 인식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조건이 있다 하시고 그 조건으로 공부지음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조건은 수준이 낮아서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됐죠? 그러니까 뭡니까? 출가자가 해야 될 공부지음이라는 조건을 가져와서 그죠? 여러 가지를 그죠? 개의 구족과 여러 가지를 말씀하시고 5가지 장애를 극복하는 걸 말씀하시고 어떻게 됩니까? 이제 뭡니까? 네, 초선을 구족한다. 됐죠? 초선을 구족하면은 뭡니까? 감각적 욕망이라는 그죠? 해로운 법은 뭡니까? 해로운 인식은 사라지고 뭡니까? 예, 그죠? 이제 그 뭡니까? 그죠? 미묘하고 참된 인식만 초선 희열과 행복이 있는 미묘하고 참된 인식만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이제 11분간 하면 제2선입니다. 여기까지만 하고 좀 마치겠습니다. 그 넷째 줄입니다. 자, 제2선을 구족하여 머무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선을 구족하면은 그 이전에 그에게 있었던 떨쳐버리면서 생겼으며 희열과 행복이 있는 미묘하고 참된 인식은 소멸. 이게 초선의 정구죠. 그죠? 초선이 갖추고 있는 게 뭡니까? 자, 떨쳐버렸으면서 생겼으며 희열과 행복이 있는 미묘한 인식. 왜냐면 여기서는 주제가 인식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는 요거 초선의 인식은 소멸하겠죠. 당연하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오직 삼매에서 생긴 희열과 행복이 있는 미묘하고 참된 인식이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뭡니까? 미묘한 하고 참된 인식을 가진 자도 있다.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뭡니까? 초선의 경지, 2선의 경지, 3선의 경지, 4선의 경지 하고 뭡니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까지 말씀하십니다. 됐죠? 그렇게 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인식은 사라지고 새로운 인식이 일어난다. 이렇게 해서 그죠? 결론적으로 뭡니까? 수행의 경지, 공부지음의 경지에 따라서 인식은 바뀐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그겁니다. 인식은 바뀐다. 그래서 뭡니까? 인식을 가지고 자라고 보는 것은 얼토당토하는 이야기다. 이런 것을 저 뒤에 가면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인식은 뭡니까? 공부지음, 즉 수행을 가지고 인식의 일어남과 사라짐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른 거 갖고도 얼마든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설명할 수 있는데 뭡니까? 그걸 말씀하실 필요가 없어요. 됐죠? 그죠? 우리 좀 불교에서는 뭡니까? 부처님께서는 공부지음, 수행을 가지고 이제 우리 삼매의 경지를 가지고 있잖아요. 7가지 삼매의 경지를 말씀하십니다. 초선, 2선, 3선, 4선. 그다음 뭡니까? 공무변처, 식무변처, 무소유처. 비상비비상처는 비상비비상은 뭡니까? 인식의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니까 인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비상비비상처는 빼고 뭡니까? 인식의 구경으로 뭡니까? 무소유처를 아무것도 없다는 인식을 강조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됐죠? 그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다음 시간에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2번 남았는데 뭡니까? 9번째 경, 10번째, 11번째, 12번째, 13번째 5개 경을 2번째 못 뛰겠어요. 충분히 뛰고도 줄이가 철철 남습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는 포도바다 경부터 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상요? 아상, 인상, 예, 그래서 그죠? 그런데, 예. 저는 잘 모릅니다. 잘 모른다고 할 수 없는 제 전공 분야가 아닙니다. 모르는 건 모른다고 싹 빼야지요. 그래서 인상은 뭔가 하면 인도적인 문맥에서 보면 그죠? 아상과 인상이 어떻게 다르냐. 그래서 저는 이제 아상은 자아가 있다는 고정관념, 인상은 개아가 있다는 고정관념 이렇게 옮깁니다. 인도 철학에서 보면 그죠? 우리가 만일에 자아가 있다면은 두 가지로 인도에서 끝없이 논쟁을 해왔거든요. 힌두교 안에서 인도 철학 안에서 자 자아가 하나냐 여럿이냐 논쟁거리죠. 자 자아가 있다면 자아가 하나입니까 여럿입니까? 자 우리 정통 베단트 학파에서는 자아는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상ఖ్ 학파 같은 데서는 웃기지 마라. 야 이 세상에 100억이 있다. 100억이 있으면 뭡니까? 자아는 100개다. 100억 개다. 맞죠? 에? 그게 더 합리적이죠. 그러니까 둘이가 뭡니까? 이게 논쟁으로 해서 끝이 안 납니다. 그래서 그런요, 베단타에서는 뭡니까? 자아는 하나랍니다. 그건 원리가 뭡니까? 청강유수 청강물입니다. 하늘의 달은 하나다. 그런데 강이 1000개면은 뭡니까? 달은 1000개로 보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100억 명이라 해서 100억 개의 이제 자아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실상은 뭡니까? 그 뒤에 하늘에 떠 있는 것처럼 있잖아요. 하나라고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상쾌는 웃기지 말아 임마. 너는 다 관념이야 임마. 인간이 100억 명이면은 100억 개 자아가 있다. 니도 해탈하면은 자아를 완성하고 나도 해탈하면 자아를 완성하고 완성한 자아는 100억 개가 있다. 이게 더 합리적으로 보이죠. 그러면 뭡니까? 둘이 싸움합니다. 그런데 결론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베단트 학파에서 정부의 지원을 받아갖고 가서 칼 들이대고 힌두 뭡니까 무슬림 비슷한 짓을 합니다. 칼 들이대고 일러라 자아가 하나냐 100개냐 하나입니다 믿습니다 이러면 뭡니까? 너는 우리 편 살려주고 뭡니까? 자아는 100개야 이러면 뭡니까? 죽어. 실제로 그렇게 했답니다. 그만큼 있잖아요. 왜냐하면 이런 문제는 논리를 갖고 되는 거 아니죠? 신이 하나입니까 이러십니까? 그러면 그거 가지고 칼 맞아요. 그럼 뭡니까? 기독교 신은 없습니까? 무슬림 신은 없습니까? 지금 이거 갖고 싸움하잖아요. 그죠? 서로 하나라고 주장하는데 누가 진짜냐? 그렇죠, 그죠? 누가 진짜입니까? 말 못합니다. 결국은 뭡니까? 폭력해서 그죠? 힘센 놈이 이깁니다. 맞죠? 지금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종교 전쟁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아상은 있잖아요. 아상은 하나로서의 자아, 그래서 자아가 있다는 고정관념을 했고, 저는 그래서 인상을 개별적 자아를 때, 나개자, 개별할 때 그 개자 있잖아요. 그래서 개아로 옮깁니다. 개별적 자아로 옮깁니다. 저는 저처럼 옮기는 것이 인도 사상으로 볼 때 가장 적합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그 인상을 불교 안에서 뿌드갈라를 또 주장하는 파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거로도 볼 수 있는데 저는 이제 그것보다는 있잖아요. 인도 전체를 대표하는 거로 있잖아요. 자아가 하나냐 여럿이냐 문제 있잖아요. 이거를 대표한 것이라고 정리하고 상당히 여러 사람한테서 아주 뭡니까? 와, 강국 스님이 그렇게 깊이 간 줄 몰랐다고 또 이렇게 이야기도 들었어요. 다 잘 나가다가 맨 마지막에 그 소리 해갖고 그죠? 이 작전입니다. 이렇게 해갖고 너는 별거 아니다. 이걸 강조했습니다. 예.